2025년 정말 한국 교육계에 엄청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이 정치적 격변이 어떻게 우리 학교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한 해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정말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이야말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마주해야 했던 바로 그 현실입니다. 정치권의 결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평범한 교실의 풍경까지 뒤흔들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정치적 지진이었습니다. 3월 대통령 탄핵, 그리고 5월 새 대통령 취임. 정말 단 2달 만에 모든 게 바뀌었는데요. 이 격변이 교육계에는 어떤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을까요? 자,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네, 첫 번째는 정치 격변에 한해 최고위층의 지각 변동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변화의 바람이 분 곳은 바로 교육계의 수장들이었죠. 한번 볼까요? 정말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 한 해였어요. 우선 이재명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교사 출신인 최교진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와, 이제 진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엄청났죠. 그런데 말이죠. 다른 한쪽에선 교육정책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여기서 이배용 위원장이 매관매직, 그러니까 인사청탁 스캔들로 사퇴하는 일이 터집니다. 한쪽에선 희망이, 다른 한쪽에선 실망이, 그야말로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던 거죠. 자, 이렇게 수장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정책 방향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밀어붙이던 핵심 정책들이요, 정말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2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랑 의대 정원 확대, 이 2가지입니다. 이전 정부가 정말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들이죠. 근데 이 전혀 다른 두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이 내놓은 결론이 놀랍게도 똑같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적절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 한마디로 너무 서둘렀다는 거죠. 보세요. 한쪽은 AI 교과서, 미래 교육의 상징이죠. 또 다른 한쪽은 의대 증원,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 거고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그럴듯한 계획들이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던 겁니다. 감사 결과를 보니까요. 두 정책 모두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얘기도 안 하고 시범 운영 같은 것도 제대로 안 거치고 그냥 그야말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특히 의대 증원 문제는 파고들수록 더 심각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을 보면요. 애초에 의사 15,000명이 부족하다는 이 근거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냥 데이터들을 일관성 없이 막 짜깁기 했다는 거죠. 심지어 2,000명 증원, 이 숫자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계속 압박해서 부풀려진 거였고요. 그럼 대학별로 정원은 어떻게 나눴냐? 이것도 뚜렷한 기준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했다는 겁니다.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 부실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정부가 이거 잘못됐다 하고 정책을 다시 거둬들였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천만에요. 혼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싸움의 무대가 이제는 행정실이 아니라 법정으로 옮겨붙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AI 교과서 만든다고 이미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출판사들은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생돈이 달렸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고요. 곧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건다고 합니다. 의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27년 이후에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이게 쉽게 결론이 날까요? 결국 이 두 문제 모두 앞으로 몇 년은 더 갈 아주 지리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참 이렇게 어른들이 정책 가지고 싸우는 동안에 정작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아이들의 공간, 바로 교실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훨씬 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복잡한 정책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2025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정말 무너지게 했던 한 사건, 한 아이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갓 입학한 1학년 아이가 자기를 가르치던 담임선생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그 교실이 가장 끔찍한 배신이 일어난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해 교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검찰은 이건 사형감이다 라면서 항소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가해자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말 믿기 힘든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한 힘겨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의 이 한마디가 정말 가슴을 후벼 팝니다. 선생님을 분리시켰어야 하죠. 그러면 하늘이 안 죽었잖아요. 이 절규는요, 단순히 한 가족의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를 향한 고발인 거죠. 왜 그 위험 신호를 놓쳤는가? 왜 아이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었는가? 이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으려면 당연히 현장을 책임지는 리더십이 바로 서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전국의 교육 리더십은 또 다른 종류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네, 바로 내년이죠. 6월 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의 수장, 바로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일제히 치러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뽑을 사람이 있긴 한 걸까요? 지금 현재 교육감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정말 심각합니다. 전체 10명 중에요. 3명은 선거법 위반 같은 걸로 이미 당선이 무효가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3명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3선 연임 제한 때문에 어차피 못 나오는 2명까지 합치면 와, 현직 교육감의 거의 절반이 물갈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전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교육감들, 그 결과에 따라 선거판 자체가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거죠. 누구를 믿고 찍어야 할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 선거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정치 격변으로 시작해서 정책 혼란, 교실의 비극, 그리고 리더십 붕괴까지 정말 2025년은 한국 교육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긴 한 해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상처 위에서 다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곧 다가올 선거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이 무거운 질문이 2025년의 끝에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졌습니다.